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54번째 정사입니다. 정사는 천간의 정하의 기운과, 이 정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 병하에 이 높고 크고 넓은 이 빛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모아서 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하 기운은 아주 집중적이고 집요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대개 이 정하날에 태어난 분들을 보면 대개 사람 정을 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또 풍부하죠. 특히 이 정인격을 가진 인연의 정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 사람이 정이 많아요. 사람 좋고. 근데 이 정하가 이 따뜻하고 온유한 반면에 이게 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나쁘게 표현되면 사람을 거슬려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리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욕망과 그 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자신을 태우고 상대를 태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하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자기 감정 통제, 또 인간과의 관계 이 설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정하가 사하라는 지지를 깔았네. 이 사하라는 자체가 그 입하, 소만이 들어가는 빛이 가득한 날이에요. 이 빛이 가득한 날에 정하니까 그 온도, 우리가 이 빛을 모으면 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의 에너지 자체가 그죠? 엄청난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정사가 되면 마치 용광로 불과 같이, 그죠? 강한 집중성을 가진 이 사하라는 이 다양한 이런 욕망을 모아서 이 정하로 집중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하라는 것이 빛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하를 좀 이 뱀에다 비유를 하죠. 이 변태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하가 있으면 성향이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하가 화라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빛과 화의 기운을 가지면서도 이 사중의 경금이라는 금의 기운, 그죠? 결실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아주 병하와 같이 속이 없는 것 같이 아주 밝고 따뜻하면서도 경금이라는 이 숙살해지기, 칼날의 기운을 품고 있는 기운이다. 그럼 정사라는 것은 뭐예요? 사하가 뱀이면 정사는 독사가 되겠지. 그죠? 이 자체가. 그러면서 이 정사 기운 자체가 마치 우리 이 로켓가 추진할 때 앞으로 팍 쏘아져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 사하가 완전 거기에 이 불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조용하면서도 폭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열정이 넘친다. 아주 뜨거운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정이 많아서 끈끈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사는 뜨겁고 끈끈하다. 하지만 이 변태적인 기질, 또 이 사하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별별 희한하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자, 뜨겁고 화끈한데 세상에 이런 일이가 정사다. 우리 인간의 모든 치열한 어떤 욕망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사가 왕지에 속해요. 왕지라는 것은 이 정하의 입장에서 사하가 이 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엄인에 해당됩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칼날 같은 장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엄인은 은근한 것 같은데 센 거예요. 물론 양인이 가장 세죠. 그런데 엄인은 안 세 보이는데
사람이 집요하게 센 거예요. 이 자체가. 왜? 계속 이 사하라는 것이 뒤에서 그 뭡니까? 추진력을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금방 이 병화 같은 거는요, 빵 터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뒤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정화는 특히 이렇게 정사 기운을 내는 거는 뒤끝이 오래 간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음인 성질이 있는 사람을 특히 이 음인이 우리가 개해도 음인이고 이 정사도 음인인데 특히 이렇게 화에 관계되는 이 정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뒤끝에 의해서 집요하게 이 정화가 집요한 기운이 있다 했죠.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집요하게 찌지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왕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있고 이 정화는 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동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대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왕초가 될 수 있는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잘 안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음이니까. 자, 지살입니다. 지살은 말 그대로 애가 막 태어나서 내 주위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뻘뻘뻘뻘 기어다니면서 내 주변을 하나하나 만져서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역마살하고 지살하고 크게 구분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역마살과 지살이, 왜냐하면 외국에는 이 외국으로 또는 다른 세계로, 다른 세상으로,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지살과 역마살을 그냥 뭐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든 말든 지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부터 탐구하 들어가는 것이 지살이다. 그리고 순수한 자기의 호기심의 발로를 가지고 내 주위를 탐험하는 것이 지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살을 가졌다는 자체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왠지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가 물가에 애는 혼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심리가 왠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하라는 기운이 사중의 경금을 생해주고 있어요. 원래 화라는 것은 금을 극해야 되는데 이 사는 묘하게 이 금을 생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생이라고 합니다. 극하는 듯 하면서 생해준다. 다르게 말하면 정사가 내일이 없는 듯이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나중에의 어떤 미래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술 먹고 완전히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재물을 장생한다. 그런 우리 오늘 술 한잔 먹고 죽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발로해서 같이 이 비견들하고 같이 놀다가도 딱 자기가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 재라는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정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콕각살입니다. 콕각살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콕각살은 이렇게 굽는다 소리거죠. 굽을 곱자. 굽고 각이 쓴다 이거죠. 그래서 콕각을 잘 쓰면 나를 숙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좋은 거고, 이거를 나쁘게 쓰면 내가 비굴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모서리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모서리 생기면 먼저 내가 다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그거를 가지고 남을 찌르고 남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콕각살이 있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빼사르마이 빼딱하게 싹 사람을 이렇게 야비하게, 이 야비하다는 표현은 좀 야비한데 이렇게 살짝 사람을 이렇게 간보면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콕각살을 좋게 써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절을 하는 마음으로, 나를 굽히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곡각살이 좋게 작용되어서 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간절질환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그건 고랑가숙입니다. 외롭다 이게죠. 뭐 갑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정사가 얼마나 강한 성격인 그거죠. 폭탄이 들어가지. 불같이 터져버려요. 사람 조용하고 고통도 오늘 그냥 사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견뎌나겠어요? 또 잘해줄 때는 이 죄를 장시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잘해줍니다. 그런데 막 또 터져버리면 싹 막 다 엎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지. 그죠? 특히 이 여성분들은 남자에 해당되는 정관이 여기에 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 불타는 성향 때문에 남성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고랑가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또는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해나가는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그래서 수행자로서 또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사 자체가 이 성향이 정이 많고 불꽃 같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또 됐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열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될 거다. 천문에 해당됩니다. 천문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글재주를 가진 사람이 된다. 문장가가 된다. 그래서 정사일조 중에서는 아주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준 이 천문, 문장의 기운, 글의 기운을 가지고 이런 화의 기운, 주위를 밝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술을 가르쳐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교육적으로 가면 상당히 좋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이런 정사들은 더욱더 상당히 쓰임이 많다.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 태열에 해당됩니다. 태열은 쟁투가 많고 구설 시비가 많고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 자체가 빛이 확 드러나니까 숨에 등이 빨다고 뭐 이상한 것이 탁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사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태열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놀랄 것이 알고 보면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 원래는 있는 거다. 자, 건강입니다. 이 건강은 정사 자체가 불등이죠. 그래서 항상 심장, 혈압 이런 쪽을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깨 주위에 이 견정, 그죠? 어깨선의 중심 부위에 있습니다. 이 견정. 이 만져보면 약간 딱딱하면서 아픈 데가 있어요. 그 부위를 자주 풀어주면 좋겠다. 거기에 부항을 붙여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 주위, 그죠? 특히 뒷목 부위. 그러면서 이런 도인체조 있잖아요. 그죠? 도인체조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는 9와 6입니다. 가장 강한 숫자는 4예요. 4는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한다.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거기에 낮에는 검은색, 밤에는 백색을 첨가하면 좋겠다. 오늘은 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사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천간지지가 불덩이로 되어 있는 아주 정열적이고 화끈하고 뜨거운 끈끈한 그러한 날이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그래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늘 이 정사기운을 가진 분 또는 정사일을 맞이한 분은 오늘 하루를 뜨겁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뜨겁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